시내에 있는 한 은행, 남성 한 명이 거액의 돈을 모두 10,000원권으로 인출을 하더니 종이봉투에 허겁지겁 담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은행인데요. 노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을 주목해주세요. 조금 전 남성이 찾은 10,000원권 동문치를 은행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이 많은 돈을 찾았다가 다시 은행에 입금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 이거 완전 영화예요, 영화. 네, 지난 6월 30일에 6명의 남성이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떠납니다. 일단 이들 무리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7월 4일에 이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옆 테이블 여성들을 만나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골프 모임 무리에는요, 일단 리더격인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사업가도 있고 다른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무리입니다. 이 중에서 리더격인 60대 남성이 성매매를 부추기면서 호텔로 좀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60대 사업가와 또 다른 남성, 호텔로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60대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따라 들어온 여성을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골프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에 가스 충전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지 경찰들이 나타나서 어제 여성들이랑 나간 그 두 남성 여권을 확인한 뒤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한다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징역 싫으면 13억 내놔. 저 13억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일단은 현지 경찰서에 갑니다. 가서 성매매 이제 조사를 받는데 취조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이. 그러면서 일행 중에 한 사람하고 통역원이 나왔겠죠, 캄보디아 말을 하는. 그래서 성매매로 체포가 됐는데 만약에 이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법은 5년에서 징역 10년 정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뇌물을 좀 제공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뇌물은 한 100만 달러가 있어야 된다. 하나로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캄보디아 쪽에다가 주면서 무마를 좀 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결국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13억을 일행 중에 한 사람 계좌로, 동생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하는 모습이고요. 나중에 귀국해서는 은행 이제 34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범죄 수익금을 다 현금화하고 수익을 분배했고요.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채무 상환과 도박 자금으로 탕진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지금 돈을 꺼내고 이게 인출하고 돈을 있어요, 받아가는 겁니다. 인출하는 상황입니다. 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잡았을까요? 사실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풀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13억 지금 이제 돈을 줬다. 이렇게 하니까 현지에 있는 그 사람이 물론 이거는 캄보디아의 일부 경찰일 수 있고 그 캄보디아 전체인 경찰은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의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1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이런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서 경찰에게 신고하게 됐고 경찰이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캄보디아 갔다가 실수해가지고 13억 해가지고 겨우 나왔어. 그랬더니 뭐 13억까지네. 그거 너 좀 당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였나 보죠? 네, 그런데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술집에서 현지 여성들이랑 합석한 것부터가 다 저들이 짠 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또 일당은요, 현지인들을 미리 경찰인 척하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찰 제복까지 준비를 해서 이 6명 중에 출동한 6명 중에 한 명은 실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또 실제 현지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5시간가량 대기를 시켰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일당이 현지 경찰까지도 포섭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로 연행을 했을 당시에 이 피해자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같이 체포된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 공범은 13억을 내고 먼저 풀려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합의금 공동 분담하자 이런 명목을 들어서 이 일부인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서 신고를 막으려는 시도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당한 겁니다. 설계 당해.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건 캄보디아 현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부분 보면 돈을 뽑아 먹으려고 생각하면 별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골프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골프 모임에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한 사람이 재력가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는 거죠. 특히 그 60대 주범은 그걸 알고 있었고 계속 라운딩을 하면서 이제 친목을 도모를 합니다. 친목을 도모하면서 그러면 우리 6박 7일 캄보디아에 한번 여행 가시죠. 여행 가서 좀 시원하게
워낙에 골프 뭐 18홀 돌지 말고 30홀 돌죠. 뭐 이렇게 꼬등이었는가 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는 이 그 60대 총책은 캄보디아에 이미 살고 있던 현지 브로커 50대 남성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에게 상황을 연출할 현지인들을 포섭해 경찰로 위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50대 남성 지금 캄보디아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혔죠? 네. 예. 지금 이 일당들 5명, 특히 특경법, 특가법, 특경정제 가중처벌법입니다. 공갈입니다. 금액이 크니까요. 그중에 5명 중에 4명이 구속이 됐고 또 이 갈취한 돈을 세탁한 사람 50대 3명도 검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인 브로커 총책으로 보이는 50대 남성, 이 사람은 적색수배 명령 인터폴에 떨어진 상황이고 또 현지인들도 지금 연극한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경찰한테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이런 거를 이제 함정 범죄, 셋업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심지어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등장한 6명의 경찰, 뭐 그게 진짜 경찰인지 뭐 제복을 빌려 입은 자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자들까지 하면 자그마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사기 범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 한국 여행객들이 외국을 가가지고 동남아에서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셋업을 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외국에 가서 성매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미성년자 성매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나 처벌이 약하지 외국에서는 정말 아동 인신 매매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